하쌤입니다. 코레일 NCS 기출문제 해설 이어갑니다. 이번에도 2018년도 문제를 다루겠습니다. 저 파일을 열고 두루 살펴보는데 이 문제가 눈에 걸린 거죠. 일치 여부를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죠. 자, 이와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스킬이 있습니다. 발문, 지문, 선택지 있는 법도 별도로 익힐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글은 머리와 꼬리 위주로 보라는 거죠. 대개 다 머리와 꼬리에 전체 핵심이 들어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선택지마저도 머리, 꼬리 위주로 읽으라 그러죠. 가운데 몸통은 읽을 필요가 거의 없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잔소리를 하는데 이분이 나의 얘기를 대신해주고 있었습니다. 9개월 만에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러죠. 그래서 이분이 공부했던 내용을 가지고 내가 동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습니다. 이분이 하는 말, 첫 문장 봐라. 나는 머리 보라 그러죠. 마지막을 봐라. 나는 꼬리를 보라 그러죠. 그리고 서로 대조해라 이겁니다. 어차피 단어 찾기 게임입니다. 그래서 어휘력이 중요한데 시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 단어, 어휘력을 공부할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표현이나 단어에 대한 감각이 있으면 문제 답을 찾기가 아주 수월해지죠. 그래서 키워드 추출법을 별도로 익혀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대하는 지문은 아무나 쓴 글이 아니죠. 대개 전문가들이 쓴 글입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은 글을 아무렇게나 작성할까? 아니죠. 특정 틀에 맞춰서 작성하죠. 자, 여러분들은 전문가들이 쓴 글 가운데 그 중에서도 아주 잘된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동원하는 틀을 여러분들이 익혀버리면 독해력은 자동 완성되는 겁니다. 이렇게 거꾸로 가자는 거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동원하는 대표적인 선수 이 네 가지를 익히면 독해력 거의 끝내줍니다. 그래서 사부고성, 이항대립, 그리고 포스텝, 꼬리물기 이와 같은 것을 익히자는 거죠. 자, 많은 학생들이 과학 지문을 어려워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과학을 공부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글쓴이가 주장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전문가들이 글을 쓸 때 사용하는 틀, 이것을 가지고 보자는 거죠. 그리고 사부고성과 포스텝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다 그렇다 그러나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게 사부고성인데 포스텝은 why, what, how, if 서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서론이고 무엇이 본론이고 무엇이 결론인지 머릿속에 잘 정리해 두면 되겠죠. 그리고 실용문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이 실용문, 지문 구성의 특징을 또 익히면 되는 거죠. 자, 실용문은 크게 나열형과 요약형을 나눌 수 있는데 요약형은 다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획안, 제안문, 보고서, 보도자료 이와 같은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실용문, 지문 구성은 대개 포스텝 틀입니다. 그래서 지문을 보자마자 why, what, how, if 이 네 가지를 다 보여주고 있나, why, what, how만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다 잘라먹고 if만 보여주고 있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답을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말하고 있죠. 포스텝 틀만 알면 답이 눈에 한 방에 보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지문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머리, 그리고 마지막 문단, 머리, 꼬리 위주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읽으면 눈에 잡히는 게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잡혔죠. 사부구성이죠. 맞다 그렇다 그러나 하지만 내 의견 왜냐하면 때문이다 그러므로 따라서 이렇게 사부구성에 해당되는 표현 동그라미 쳐놓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선택지를 보는 거죠.
자, 하지만 내 의견은 일본 대지진 이게 나온 거죠. 그러면 일본 대지진 여기 있네요. 이렇게 연결하면 자, 일치하는 것을 묻기 때문에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읽지 않고 보면서 답을 찾는 겁니다. 자, 실제 1번 볼게요. 이번이 처음이다. 자, 마지막 문단에 1년 2개월 만에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그전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2번 사망자가 나왔나 안 나왔나. 이 얘기는 세 번째 문단 머리에 있죠. 부상당하고 이재민이 발생했다. 사망자 관련 얘기는 없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자, 이것은 상식적으로도 어긋났죠. 1번은 더 취약하다. 자, 마지막 꼬리에 아니다 하지만 지진 대비가 취약하다. 누가? 한국이. 틀렸죠. 그래서 답은 3번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서 봤듯이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일치 불일치 문제도 머리와 꼬리에 대개 답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을 읽을 때는 다 읽으려 하지 말고 사부 구성 또는 포스트앱 툴로 보는 겁니다. 이거 언제 다 읽고 해석하겠느냐 이거죠. 자, 두 번째 문제. 자, 이 문제 지문 보면 어떤 특징을 잡아낼 수 있죠. 목적이죠. 가업 범위 대상 규모 나왔죠. 그리고 조사 내용이 나왔습니다. 기대 효과죠. 그러면 포스트앱 틀에 짜여진 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실용문 지문 구성의 특징. 자, 첫 번째 나열형이냐 아니면 요약형이냐. 요약형이면 이 지문은 why, what, how, if 전체를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why, what, how만 보여주고 있나 아니면 다 잘라 묶고 if만 보여주고 있나. 여하튼 구성의 특징을 빨리 찾아내는 거죠. 이 글에서는 자, 마지막에 if에 해당되는 제목은 있지만 구체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B에 해당되죠. 그런데 이 지문을 다 읽고 해석하면서 답을 찾는 데에는 시간이 걸리죠. 이럴 때는 선택지부터 먼저 보는 겁니다. 자, 내가 자주 이항대립 구조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죠. 선택지 진술의 특징을 빨리 잡아내는 겁니다. 1번 단기, 당일, 당일 그리고 당일이죠. 그러면 답은 무조건 1번이야 합니다. 앞에서도 보면 당일이죠. 그래서 글을 읽지 말고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 출제자는 아주 간단한 요소 가지고 답을 찾게끔 만듭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깊이 있게 해석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2번 옳지 않는 것은 하고 묻고 있죠. 여기서도 대면 조사냐 비대면 조사냐 이것을 묻고 있는데 지문에서 온라인 설문조사라 그러죠. 이것은 비대면이죠. 그래서 쉽게 답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역시 실용문인데 이 문제 지문 구성의 특징은 육하원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용문을 놓고 문제 풀 때 더 될 수 있는 이론은 첫 번째 사부 구성 그리고 포스트앱 그리고 육하원칙 이 세 개밖에 없습니다. 가끔가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죠. NCS 문제 풀고 나면 갑자기 욕이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자, 전화 접수 이걸 찾아가면 자, 언제나 전화로도 신청을 할 수 있다. 아니죠. 9시부터 5시까지로 한정되어 있죠. 그래서 언제라는 표현 가지고 답을 정할 수 있는 거죠. 입에서 욕 나옵니다.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겁먹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자, 오늘 5월 13일입니다. 학생들이 이제 마음이 좀 다급해지기 시작했나 봅니다. 한 달 정도 남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만든 이 책 인강이 전체 35강의입니다. 자, 강의 하나당 소요되는 시간은 평균 18분 또는 20분이죠.
이 책 전체를 다 다룹니다. 이 책은 750페이지에 달합니다. 의사소통 문제 해결 자료 해석을 중심으로 구성했죠. 인강 35강 750페이지를 전체 다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2시간 시간 내면 반복 학습을 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자,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에 2번 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집중력 그리고 이해력이 좋다는 가정에서 충분히 원하는 점수 만들 수 있다고 나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내 사이트 주소 접속해서 여기서 이것을 선택하면 되겠죠. 화이팅하십시오.